단일화의 과정 중에 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어제 저희 채널A에서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 열렸습니다. 주요한 장면들 저희가 추려봤는데요. 먼저 금태섭 안철수 두 후보 간에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전도 있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안 후보께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야권을 승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몸을 던졌는데 쉬운 결정은 사실 솔직히 아니었습니다. 여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. 서울시장을 1년도 못하고 8개월짜리 시장이 된다. 어떻게 이 사람이 말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믿을 수 있겠냐고 공격을 당할 텐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? 선거 출마 선언 때 한 바가 있습니다. 저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. 정권 교체의 디딤돌, 주춧돌이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발표하는 공약들이 전부 5년 공약입니다.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. 금태섭 후보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냐. 지금도 대선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또 말 바꿀 거 아니냐라고 직접적으로 꼬집은 겁니다. 김병민 비대위원. 네. 야당 지도부로서 이제 앞으로 자당 소속의 후보와 예. 또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그 후보와의 또 단일화 과정을 주도해야 할 입장이잖아요. 예. 어제 저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, 지금?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. 말 바꾸기 대목? 금태섭 후보가 준비를 탄탄하게 잘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박원순 시정의 실패 때문에 일어났던 선거를 치르는 거리만큼 우리가 공격해야 될 포인트에서 우리가 스스로 약점이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니냐.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취임사를 비롯해서 숱하게 말을 받고 왔는데 안철수 후보님 가만 보니까 지난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출마 안 하신다면서요.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출마하게 되니까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쭉 가다가 연말쯤 가고서는 또 그때 말 바꿔서 대통령 선거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?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어저께 토론하는 내내 톤앤 매너를 꽤 많이 지켜가면서 토론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박영선 후보 혹은 민주당 후보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에서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조금 매너를 지켜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을 맞춰가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. 더 깊고 더 세게 있는 그대로의 질문이 나타났을 때 치열해질 거다.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의 토론으로 이제 맞받아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나 시청자분들께서 흥미롭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단일화는 숙명이고 모두 함께 가족처럼 가자는 주장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거의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금태섭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런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의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지금부터 보여주는 것이고요.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울의 비전 그리고 1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누가 무너진 서울의 문제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토론이 시작되니까 좀 흥미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금태섭 후보는 안철수 대표에게 왜 이렇게 자꾸 불통하냐? 라고도 질문했습니다. 정치 과정 내내 매번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.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며 일을 하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한다. 어디에 모여서 회의하는지 물어도 장소도 안 알려줬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입니까? 사실이 아닙니다.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? 언론 보도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전화로라든지 또 만나서 소통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어려운 제3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오늘 누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답답한 우리 사회를 확 바꿀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나서겠습니다. 선거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. 저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방향입니다. 의사로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 본 벤처 기업가로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
네, 이제 이 두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이 남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남게 된 한 명은 국민의힘에서 추대된 한 명과 마지막 단일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. 국민 여론조사 100%로 실시된다라는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추대된 한 명이 민주당에서 결정된 한 명과 정말로 치열한 토론을 펼치게 되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. 이 토론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안 대표의 토론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것 사과한다. 초등학생 같았다. 토론 실력이. 과거에 이렇게 홍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놀린 바 있죠. 말 못한다. 토론 못한다. 초딩 같다. 그런데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기막힌 레토릭이다. 라며 이제 안초딩 아닌 것 같다. 사과한다. 라고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요. 홍 대표가 안초딩이라고 놀렸던 그때 2017년 그러니까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어떻게 했길래 들어보시죠.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3번 후보는 여러분도 TV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아직까지 수준이 저 토론하는 것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왜 대통령이 자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설명 못하는 분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상식파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. 김영주 의원께서는 그 서울시장 선거를 그 캠페인을 직접 이끌어봤잖아요. 또 서울시에서 직접 정무 부시장도 해봤고 홍 대표가 평가를 바꿨어요. 초등학교 같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초딩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동의하십니까? 이제 안정되게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치열한 즉답을 하는 그런 유연함이라든지 공격적인 자세는 없어 보여서 조금 안타깝게 너무 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박영선 후보하고 맞붙었을 때 과연 그런 집요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지 혹은 우상호 후보가 전체 맞붙었을 때 범야권 후보나 범야권 진영이 고민에 빠질 수도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 진영의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물론 다만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 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.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치가 같은 겁니다.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동지적 관계로서의 변질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서 우리 좀 손잡고 큰 야권 연대를 하면서 당에 들어가 보자 이런 어떤 제스처로 그렇게 읽혀지네요. 그렇군요.